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 선수가 5월 6일 바람의 도시 시카고에서 23일 만에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2대 0으로 앞선 3회 컵스 선발 콜린 디아로부터 투런 홈런을 뽑았습니다. 4월 13일 뉴욕 양키스전 이후 23일 만에 이제 대포가 가동된 거죠. 타점을 이제 2개를 추가해서 22타점째입니다. 7회에도 중간에 안타를 날렸습니다. 아마 KBO 리그였으면 2루타가 될 수 있는 타구였죠. 그런데 이제 올해 그 아주 핫한 중견수 피트 크로 암스트롱이 재빠른 수비로 1루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멀티히트도 4월 23일 미러키 브루어스전 이후 13일 12경기 만에 이제 터뜨린 겁니다. 근데 이정우 선수가 홈런을 터뜨릴 때만 해도 4대 0이었는데 그 경기가 후반에 불펜이 또 블로운 세이브를 하면서 베테랑 저스틴 벌랜더가 또 승리를 날려버렸어요.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래서 벌랜더가 아직 승이 없습니다. 이 김혜성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프 시즌에 이제 다저스하고 3년에 1250만 달러 멀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빅리그에 합류하는가 했더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부진해 갖고 마이너리그 내려갔죠.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는 KBO 리그에서는 이제 내야수였지만 이제 다저스에서는 유틸리티맨입니다. 그 다저스의 베이스볼 오퍼레이션 사장인 그 앤드류 프리드먼이 야구 철학이 모든 선수의 유틸리티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프레드 프리먼 정도만 일루를 보는 거지 모든 선수들이 다 유틸리티화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 다저스 전담 방송 스포츠 네트에서도 김혜성을 유틸리티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혜성 선수가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트리플 A 팀에서 승격된 거는 한국의 유틸리티맨 토미 에드먼의 그 발목 부상으로 빅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근데 에드먼이 지금 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팀 원정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드먼이 복귀할 때도 김혜성 선수가 다저스에 잔류할 수 있을지 여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이제 빅리그로 승격한 김혜성을 활용하는데 스승을 밟았어요. 5월 3일 날 애틀랜타 브레이브전에서는 9회 10대 0으로 앞선 상황에서 대수비로 출전시킵니다. 김혜성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가슴 뛰는 메이저리그 데뷔전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모든 공식 기록에 김혜성 선수가 2025년 5월 3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이 데뷔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5월 4일 다음 날에는 이제 9회 대주자로 투입을 하죠. 9회 4대 3으로 뒤진 상황에서 다저스의 선두타자 앤디 파이스가 애틀랜타 마무리 라이셀 이글레시아스로부터 행운의 내안타를 뽑죠. 1루 글러브 맞고 그래갖고 내안타가 됐는데 그래서 무사 1루가 되면서 로버츠 감독은 엔리케 에르난데스 타순에 베타 윌 스미스를 넣고 파이스 대신에 발빠른 이제 김혜성을 교체를 합니다. 김혜성 선수가 2루 도루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또 스미스가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웃 상황이 되면서 애틀랜타 포수 드레이크 볼드윈이 1루수 맷 올슨에 송구를 하는데 이 중간에 리드를 하고 있던 김혜성이 상황 판단을 하면서 3루로 진루를 하죠. 이거는 발빠른 주자이니까 가능한 플레이였어요. 사실 또 발빠른 주자이기 때문에 5월 6일 또 경기에서 또 견제사를 당하죠. 발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발르리드 선수가 그렇게 리드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3루를 진루를 하면서 1사 3루가 됐잖아요. 그러면 4대 4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김혜성 선수가 발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타순이 하이 타순으로 내려가면서 미겔 로하스하고 오스틴 바운스가 잇따라 삼진을 당하죠. 그래서 김혜성 선수의 동점 득점이 실패합니다. 이글레시아스 선수는 체인지업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로하스는 체인지업으로 삼진,
반스는 슬라이더로 삼진당해요. 제가 늘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투수는 삼진으로, 타자는 홈런으로 말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1사3루 상황에서 KBO 리그였다면 득점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스키지 번트를 하든 내야 땅볼, 물론 전진 수비를 하겠지만 내야 땅볼을 치든 희생플라이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투수 입장에서는 이 실점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하겠습니까? 맞춰서 잡는다고요? 메이저리그에서 맞춰서 잡는 건 동점이에요. 홈런이고. 그러니까 삼진 외에는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글레시아스는 정면 승부로 삼진을 결국 낚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팀의 1점 차 승리를 거두고 다저스전 애틀랜타가 7연패를 했었어요. 또 마감을 하죠. KBO 리그였다면 로하스하고 반스를 비난할 거예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이글라시아스의 삼진 피칭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죠. 1사3루인데 거기서 점수 못 내냐, 타자가 잘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는 볼의 위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 실점 위기를 삼진으로 또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보직을 맡은 게 마무리 투수고, 그래서 또 고액 연봉을 받는 겁니다. 네. 저렴한 연봉 받으면 거기서 점수 줘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가 이제 데뷔 3경기 만에 안타, 득점, 타점을 신고하죠. 마이애미 말린스전. 앞에 2경기는 대수비, 그리고 대주자로 나왔기 때문에 타석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이애미 말린스전이 김혜성 선수로서는 타석에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상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5월 5일 날 마이애미 말린스전에서 5회 이제 샌디 알칸타라로부터 155km 오션 페스티벌을 반대편 쪽 안타로 생애 첫 메이저리그 안타를 신고를 하죠. 이번으로 이제 죽죠. 보통 그 장난칠 때 그 볼을 가져가는 선수 그 분이 볼을 그 더 관중석에 이렇게 던지는 척합니다. 줄 매달아 갖고 깜짝 놀라죠. 장난하는 건데요. 메이저리그 어쨌든 첫 안타는 알칸타라로부터 뽑았는데 이 알칸타라가 지금 맛이 완전히 갔어요. 2022년도에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을 받았습니다. 신장도 굉장히 크고요.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인데 영어도 잘해요. 팬들로부터 인기도 좋고 그랬는데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하면서 지금 제기 제대로, 그러니까 그 재활 트레이닝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지금 평균 자책점이 8점대잖아요. 마이애미 말린스가 지금 부진한 데는 그 에이스격인 알칸타라의 부진도 한몫합니다. 아무튼 안타를 치고 나가서 오타니 쇼헤이 홈런으로 이제 득점도 하죠. 오타니가 홈런 후 김혜성 선수한테 다 그것도 아주 그 첫 안타 득점 축하해 주죠. 제스처까지 취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또 화제가 됐는데요. 그리고 김혜성 선수가 이제 6회 2사 1루에서 유격수 키를 넘기는 안타로 이제 타점까지 신고를 하죠. 볼 카운트가 5&2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체인지업을 던지니까 이거 디펜스 스윙을 한 게 이제 적중을 했죠. 그래서 유격수 머리를 살짝 넘어가는 안타가 됐는데, 보통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그 볼 카운트가 불리할 때 이런 디펜스 스윙을 에머전시 스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멀티히트하고 타점을 올리게 되죠. 김혜성 선수가 트리플 A 오클라호마에서 승격이 되면서 결국 이제 3경기 만에 성공적인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오클라호마에서는 바빴는지 미장원에 갈 시간이 없었나 봐요. 머리가 장발이던데요. 그리고 또 6일 이제 말린스전에 선발 출장해서 또 중전 안타를 쳐요. 그리고 이틀 연속 이제 스타팅 2루수로 나와서 이제 안타와 타점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이제 콜업이 됐을 때 이 현지 이곳 언론은 마이너리그 성적을 소개하면서 에드먼이 복귀를 하면
다시 오클라호마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김혜성 선수가 트리플레이에서 28경기에 출장을 했잖아요. 115타수에 29안타, 홈런이 5개예요. 타율 2할 5푼 1리, 출루율 3할 2푼 8리, 안타율 4할 7푼, OPS가 0.798이었어요. 집중기도로도 13개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장타력이에요. 홈런 5개는 김혜성 선수가 KBO 리그에서의 8년 동안의 그 행보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예요. 한 시즌의 최다 홈런이 지난해 11개가 최고였는데요. 8년 동안 37개 쳤어요. 근데 아마 본인도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장타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터득한 것 같아요. 장타력은 결국 뭐랑 연결되냐면 OPS랑 연결이 됩니다. OPS가 리그 평균보다는 높아야 돼요. 지금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OPS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2루타, 그리고 홈런 4개의 힘인 거죠. 물론 타율도 높지만 타율이라는 건 결국은 2할 때 후반으로 가요. 3할 유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규정 타석 최고수 3할 타자 7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김혜성 선수의 빅리그 잔류 여부가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곳 언론은 에드먼이 복귀할 때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해요. 6일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지도 로즈 감독이 다시 김혜성 선수를 오클라호마로 내려보낼 거다, 이런 예상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일은 예측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김혜성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잔류도 가능합니다. 일단 에드먼이 11자 부상자 명단에 등재됐어요. 근데 등재일이 경기를 뛰지 않은 날로 소급을 했어요. 그래서 4월 30일 날 그 인저드 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5월 10일이면 복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현재 뉴욕 양키즈에 있는 코디 벨린저가 그 다저스 시절에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제가 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벨린저가 이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게 2017년 4월 25일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 데뷔를 합니다. 빅리그에 승격이 된 게 그때 당시 외야수 작 피러슨, 현재 텍사스 레인저스에 있죠. 초반에 41타수 무안타로 아주 부진했었어요. 작 피러슨이 부상 때문에 올라왔어요. 그때 피러슨이 이제 11자 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그때도 피러슨이 복귀를 하면 벨린저도 트리플레이로 내려가 기량하고 경험을 더 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벨린저는 이후에도 빅리그에 잔류를 했어요. 그리고 내셔널리그 신인왕을 수상하고 이듬해 2018년도에는 뭐 소소했고 2019년도에 이제 MVP까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잔류를 시켰느냐? 10경기를 치르는 동안에요, 한 경기 2개 홈런을 2차례나 일궈냅니다. 미국 스포츠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격언이 있어요. 처음은 이변이지만 두 번째는 실력이다니까. First time is upset, second time is official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린저가 10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한 경기 2개 홈런을 2번씩이나 쳤으면 이건 실력이에요.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러슨이 복귀를 하면서 구단은 엔트리 조정을 하죠. 벨린저를 그대로 잔류시킵니다. 잔류시킬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한 경기에서 2개 홈런을 2번씩이나 친 선수를 내려보내면 팬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본인도 물론 그렇지만. 그러면서 벨린저가 이제 그 외야 포지션하고 1루를 겸하는 선수인데, 그 유탄을 누가 맡냐면 베테랑 에드리언 곤살레스가 맡게 됩니다. 곤살레스는 그 멕시코 출신으로 정말 방망이 잘 친 선수예요. 발이 느려서 그렇지. 2017년에 71경기, 2018년에 54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은퇴 선언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리고서 현역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곤잘레스는 현재 이제 다저스 스포츠네트 스튜디오 방송 해설자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김혜성 선수에게 이게 제한된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저번처럼 김혜성 선수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냐면 저도 또 메이저리그를 많이 봤으니까요. 게다가 메이저리그는요, 이 장기 레이스잖아요. 162경기. 부상하고 싸움이에요. 또 어떤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김혜성 선수에게 또 기회가 주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6일 현재 세우스과 애틀랜타에서도 결국 사타구니 부상으로 경기 도중에 크리스 테일러하고 교체를 됐죠. 그리고 인저드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아웃맨이 빅리그로 승격이 되는 거죠. 장기 레이스는 부상하고 싸움이에요. 누가 부상으로 또 인저드 리스트에 오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조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26살의 좀 젊은 나이에 김혜성 선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올 수가 있는 거죠. 2안타를 치고 나서 기자들이 이제 데이브 로버츠 감독에게 김혜성 선수에 대한 언급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대주자로 나가서 도루 그리고 3루 진루에 대해서 로버츠 감독은 두려움이 없다. fearless play라고 그랬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fearless는 결국 자신감인 거죠. 그리고 또 멀티히트 수비도 좋았고 두려움 없는 그런 플레이가 흥미진진하다. 매우 자기한테는 익사이팅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팀에 스파크를 일으킨다고 그랬거든요. 불꽃 튀는 그러니까 그게 팀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선수죠. 옛날에 야시엘 푸이가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엔젤스 같은 경우도 마이크 트라웃이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빅리그로 올라오면서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경우도 있어요.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이제 김혜성 선수를 이제 평가를 하면서 KBO 리그에서는 가장 뛰어난 선수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 그런 도약을 할 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칭찬을 했습니다. 오타니가 이제 홈런을 축하 한 잔을 주면서 선수 모두가 그를 또 지지하고 행복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혜성은 정말 훌륭한 팀원이다. 매우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김혜성 선수의 그런 인성 부각시켰습니다. 김혜성 선수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선수예요. KBO 리그에서도 뭐 저는 다 알죠. 근데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 6일 현재 팀 도루가 26개예요. 메이저리그 전체 30개 팀 가운데 17위로 중하위권입니다. 근데 김혜성 선수가 마이너리그 28경기에서 13개 도루를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의 존재가 필요할 때죠. 그리고 김혜성 선수가 그런 빠른 기동력으로 팀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근데 다저스는 말린스한테 그동안에 이제 연승을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연장전에서 졌습니다. 오늘도 월드 스포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